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롤렉스 오이스터가 세계 최초의 방수시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미국 월섬이라는 회사에서 찰스 디폴리에라는 사람이 1919년 세계 최초로 방수시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증거가 있으며 훗날 롤렉스가 오이스터 케이스를 개발해서 어항에 시계를 넣어놓고 방수시계를 광고했다는 것도 디폴리에가 그보다 8년 먼저 한 기법입니다. 그 물이 들어갈 때는 이제 수압에 의해서 들어가거든요.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적이 없으면 물이 안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시계가 물이 들어가면 예, 무조건 뚜껑을 열어서 예, 말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브먼트에 용착이 돼 있다가 예, 이제 착용을 하면 체온에 의해서 예, 서서히 데워지면서 유리 안쪽에 이렇게 흐릿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압에 의하여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압에 의해 들어간 거는 시계 속에 자체 압으로 내보낼 그 기능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뚜껑을 열어서 습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예. 그 이제 습기가 몰리는 거죠. 그 몰리는 부분에 이제 녹이 나요. 녹이 나면 그때 이제 시계가 정지되는 거죠. 일상생활용 방수는 예, 그 물의 영향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예, 영향에서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수하거나 예. 뭐 손 씻을 때 시계가 물에 잠기지 않게 수압이 작용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직수를 맞으면 그거는 5기압 이상의 그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상생활용 방수시계는 무조건 물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맘 놓고 세수하고 뭐 샤워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m 방수는 돼야 돼요. 방수라는 게 이런 드레스워치하고 특수 목적하고 이런 시계들이 있는데 특수 목적은 내가 잠수를 해야 되겠다. 예? 아니면 내가 뭐 뜀박질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것들의 그 특징에 맞게끔 생산되는 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특수 목적이거든요. 내가 방수를 무조건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방수가 잘 되는 시계를 사야 되는 거고, 이건 드레스워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용 방수로 나오거든요. 방수 시계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튼튼해야 되잖아. 일반 드레스워치로는 그 디자인적으로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림하고 좀 이쁜 걸 착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의 영향, 손 씻을 때 물이 튀는 정도,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다닐 때 바람이 불어서 빗방울이 좀 맞는 이런 영향, 이제 그 정도는 막아주게 설계가 돼 있지만, 그 시계 끼고 뭐 샤워하거나 뭐 수영하거나 하는 거는 특수 목적으로 만든 100m 방수 이상 되는 시계를 착용해야 돼요. 물 들어갔던 그 비싼 오메가에 보내보세요. 그거는 더 달라고 하시던데. 근데 왜 거기는 인정하고 내 얘기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 많이 걸리죠. 예, 비용도 많이 비싸요. 근데 예. 그걸 할 수 없나? 원래 이 시계가 예, 방수가 안 보증 수리. 된다는데, 예. 왜냐면 이게 에이스를 한번 갔다 왔는 거거든요. 갔다 와서 습기를 찬다는 걸 느껴가지고 하면 오메가 서비스에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와 그러면 거기서 한번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할 때 예. 그때 조립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방수가 일어났나? 조립을 잘못해서 방수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추정하는 거지, 절대 거기다 책임을 물릴 만한 소지는 아니고, 그 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일상생활용 방수인데 일상생활 방수 기준을 초과하는, 오버하는 이런 생활을 했을 때는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 세면대 손 씻고 하는 게 이게 다인데.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직수를 맞았어요. 직수요? 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직수. 안 맞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직수, 그게 굉장히 센데 그건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자기는 생각도 안 해. 나는 절대 물을 안 닿다 그래. 근데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했거든. 왜냐면 제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걸레를 좀 많이 빠는 적이 있고. 그러니까 또 만약에 습기가 그 당시에 찼다 그러면
바로 인지를 할 건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미 이제 그때 습기가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체온에 서서히 데워지니까 그때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이 들어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방수 시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 또 방수 때문에 그 고장난 시계를 손님이 갖고 와가지고 좀 얘기를 하니라고 이제 편집하면서 손님하고 대화한 거 조금 어떤 내용인지 도움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휴전되고 미 육군에 이제 납품하려고 이제 방수가 되는 시계니까 납품하려고 그 워싱턴 DC에 있는 미 육군 통신대 사단에 있는 조셉 무슨 뭐 하여튼 아무게 중요하고 이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래 그 미 육군 통신대 사단은 미군의 모든 그 부서를 위한 모든 이제 물품 거기 이제 시계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매를 담당해가지고 일괄 구매한 다음에 이제 각 부대에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찰스 데폴리에는 그 조셉 중령하고 그 이제 월선 디폴리의 필드 앤 마린 하고 이제 서머 시계에 대한 안녕하세요. 이거 시계 수리. 말씀하세요. 시계 수리. 시계 수리. 한번 저 꽃자리에서 톡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렸어요. 살짝 톡 했는데요. 원래 저기 뭐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경우도 있고 크게 떨어져도 안 죽는 사람 있고 근데 이제 작은 충격에도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잠시 그 손님이 와서 얘기한다고 또 끊겼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디폴리에는 그 12개 샘플을 가져와서 그 조셉 중령한테 그 이제 방수 테스트 해라. 네 맘대로 독립적인 방수 테스트를 하라고 이제 맡겨놓고 찰스 디폴리에 따르면 아까 그 조셉 중령한테 맡긴 그 방수 시계에 대한 방수 테스트를 직접 수행했으며 실제로 이 시계는 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테스트를 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셉 대령은 그 당시 그 윌슨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십자 훈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에서 방수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당시 방수 테스트를 한 시계의 크라운이 찰스 던햄이 개발한 용두였는데 뾰족하게 이 용두는 그 착용할 당시 용두 부분이 길게 튀어나와 가지고 손등을 파고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옷샘에 자꾸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전부 이제 디자인이 못생겼다 라고 하면서 용두 디자인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디폴리에는 이제 자기 공방에서 이제 그때 찰스 던햄의 용두, 그러니까 뾰족한 용두를 자기가 개발한 용두 그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용도를 자기가 디자인한 그 용도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케이스까지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새롭게 디자인한 그 시계로 이제 대량 생산을 했고 그 디폴리에가 그 받은 용도는 지금 나오는 요즘 제품에도 이제 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시계 이쁘네요. 이게 그 당시 그 디폴리에가 개발한 용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용두를 개선하기 전에 온갖 매체에다가 그 기존에 그 찰스 던햄이 개발한 그 용두 모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는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 이제 1919년 6월 30일자 전쟁부 장관에게 보내는 최고 신호 책임자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그 많은 디자인을 검토한 후 시계가 수중에서 몇 주 동안 작동할 수 있는 방수 케이스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그 나머지 뒤가 긴데 뭐 영어로 다 돼 있어 가지고 다 해석하긴 뭐하고
결국 미 육군 통신대 사단은 1918년 11월 만 개의 디폴리의 필드 앤 마린 방수식에 주문했으며 미국 정부 계약 번호는 16 이미 그러니까 1919년도에 디폴리에는 어항에 시계를 넣은 광고를 했는데 훗날 롤렉스에서 이 광고를 모방했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 최초라고 거짓말한 사실 등등, 지난 100년 동안 그 전 세계 사람들은 오이스터가 세계 최초의 방수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롤렉스 오이스터의 그 첫 번째 광고는 1927년 11월 24일에 발표되었는데, 수영선수, 영국의 수영선수 메르세데스 글라이스를 모델로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죠. 근데 월삼의 디폴리의 필드 앤 마린의 첫 번째 광고는 1918년 7월 31일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월섬 디폴리에가 방수식의 광고는 롤렉스가 출시되기 9년 전 아닙니까? 9년 먼저 방수 테스트를 성공했어요. 롤렉스의 그 거짓말에 속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방수식에는 오이스터라고 이제 인정하면서 구매를 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롤렉스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광고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사는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 의해 재구성된다. 혹자는 끝까지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고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래요. 과연 정의롭게 살아남는 거냐, 아니면 온갖 비겁한 짓을 일삼으면서 더럽고 추하게 살아남은 거냐에 따라 평가는 달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모든 다이버 시계와 방수 시계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찰스 디폴리에가 개발한 기술이 시작이고, 스크류 다운 크라운, 완전 밀폐형 케이스 및 방수 크리스탈 기술은 모두 디폴리에에 의해 실현되었으며, 스트랩을 시계 케이스에 부착할 그 스프링바도 디폴리에가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디폴리에는 그 세계 최초로 방수시계를 개발했지만 그다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찰스 디폴리에는 1940년 12월 29일 날 세상을 떠났고, 1931년에 그 사망한 아내, 그러니까 먼저 사망했죠. 아내 엘리자베스 디폴리에는 뉴욕 브루클린의 그린워드 서머테리어라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쓸쓸하게 묻혀 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은 사람은 따로 있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새해 복 또 받으시고, 새해 복은 보름까지 받으라 그래요. 새해 인사를 해서 보름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